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자, 지금 6시 20분이네요. 12월 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영하의 날씨 속에 지금 한 영하 4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바람은 많이 불지 않아서 그렇게 체감 기온은 낮지가 않고요. 충분히 그냥 잘 걸을 수 있는 수준의 날씨. 약간 상남자 마인드로 그냥 이렇게 걷는 겁니다. 네. 그렇지요. 오늘도 어김없이 이제는 겨울에 접어들었잖아요. 한 요 정도면 그냥 뭐 제 복장이 뭐 특별히 뭐 많이 추위를 견디기 위한 복장은 아니잖아요. 알래스카급은 아닙니다. 히말라야급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좀 더 추워지겠죠. 한 12월 말 1월 이렇게 넘어가면. 자, 이거는 상황에 따라 좀 더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이렇게 가보죠. 미세먼지는 대체로 최근에 좀 좋더라고요. 그게 좀 좋아진 점인 것 같아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그렇게 막 뭐 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과거에 보면 한 2년 전, 3년 전 이렇게 보면 항상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특히 겨울철에 좀 수치가 많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약간 그 문제는 좀 지금 뭐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약간 적정성을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진짜. 약간 보면은 습도가 좀 높긴 하지만 안개는 그래도 안 꼈고요. 일명 걷기 좋은 날씨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또 영화 한 편을 봤거든요. 영화 넷플릭스 매니아인 풍부는 또 금요일날 이렇게 저녁을 먹으면서 집에서 영화를 한 편을 봤죠. 어떤 영화였을까요? 두구두구. 새로 공개된 영화 홍정민 주연의 인질이었습니다. 인질. 인질 보니까 참 이거 뭐라고 할까요? 참 독특한 영화인데요. 황정민 배우가 본인의 역할로 나오죠. 황정민이라는 역할로 나와요. 그 안에서 영화 배우로 나오거든요. 근데 영화 배우가 자기의 활동을 이렇게 이어가는데 납치를 당하게 된다는 설정이거든요. 납치당하죠.
누구에게 납치를 당하느냐? 우리에게 그 드라마 지옥에서 좀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줬던 그 배우 누군가요? 이름은 따로 기억을 좀 안 해놨네요. 약간 악역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악역 배우의 이름을 잘 기억을 해놓고 있지 않았던 풍부였습니다. 하여튼간에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 사이비 교단의 그 사제 역을 맡았던 그 배우가 또 중심인물로 나오고요. 그리고 그거를 총괄해서 진두지휘하는 또 한 친구가 있고요. 그러니까 악당들이죠. 악당들, 빌런들. 예. 그런 빌런들에게 홍정민이 잡혀가가지고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영화라는 게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담잖아요. 정말로 어떤 연예인, 예? 한국에서 정말로 유명한 지금 이 시대를 풍미하고 있는 그런 배우가 실제로 이렇게 납치가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그러니까 황정민 배우 개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 배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거, 이런 이야기들이 막 되게 큰 이슈가 될 텐데요. 일단 사실은 좀 그럴 것 같아요. 그 빌런들도 감히 그렇게는 못할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그러니까 어떤 그런 납치를 해서 이제 돈을 요구하는 그 과정에서도 사실은 그 범죄자 입장에서는 눈에 띄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공개가 되지 않고 조용히 처리를 할 수 있으면 그 범죄자들한테는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공권력 개입도 안 하고 어떤 언론의 개입도 없이 그냥 조용히 돈만 받고 끝낸다면. 근데 이거는 또 영화거든요. 영화에서의 그 빌런들은 그런 생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 뭐라고 할까요? 제가 처음에 어떤 그런 황정민과의 그 빌런들의 만남, 첫 장면에서 연상된 영화가 있었어요. 그 독일 감독이죠. 그 하네케 감독, 미하엘 하네케 감독이라고 있죠. 또 엄청난 영화를 보는 시선이 독특한, 그 다음에 아주 깊은 수준에서의 영화를 이제 만드는 감독, 미하엘 하네케 감독이라고 있는데요. 그 감독의 그 당시 언제입니까? 90년대 후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퍼니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퍼니 게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납치라는 상황 자체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번씩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실제 생활에서도, 실제 사회 속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는 이슈들이잖아요. 납치 사건들.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걸 풀어나가는 방법들도 있죠. 아주 납치 사건을 다루는 영화들은 다양해가지고 그게 결국은 그 납치된 인질을 구출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그런 해피엔딩을 다루는 드라마도 많지만, 사실은 그 구출에 실패하는 그런 또 현실적인 영화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딱 갑자기 생각나는 게 미국 영화 멜 깁슨 출연했던
자신의 아들을 납치해간 그 범인들에게 다시 으름장을 놓는, 이 범인을 잡는 사람들한테 내가 그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뭐 이런 내용. 멜 깁슨의 약간 상남자적인 랜섬이라고 있었죠. 랜섬이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 한국은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영화가 그겁니다. 그놈 목소리라고 있었죠. 그 뉴스 앵커인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역으로 설경구 배우가 주연을 했고요. 그 다음 어머니 역으로 김남주 배우 나왔었죠. 아들이 납치당한 거예요. 어린 아들이요. 그때 그 납치범의 목소리 연기를 강동원 배우가 했다고 하는데요. 실감 났어요, 진짜. 그 섬찟한 목소리. 처음에 누군지 모르고 들었으면, 이거 진짜, 진짜 범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목소리 연기였고요. 하여튼간에 그런 류의 드라마들, 공교롭게도 둘 다 아들을 납치당했네요. 미국과 한국의 그런 납치, 어떤 인질극, 그렇게 범인이 돈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정말로 이제 반인륜적인 범죄거든요. 특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데요. 그런데 이 한국 영화 이번에 나온 인질, 넷플릭스에 공개된 인질은 어른이 납치돼서 일단은 조금은 안심은 하는데, 게다가 황정민이라는 또 영화에서 보여주는 신세계에서 나오는 그 정청을 납치를 할 수 있을까요? 뭐 하려면 하겠죠. 근데 정청은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보스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납치했다가 큰일 나는데요. 그러니까 황정민과 만나는 그 빌런들과의 만남의 첫 장면에서 연상이 되는 게, 그러니까 약간은 어떤 면에서는 비현실적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얼굴이 잘 알려진 배우를, 만약에 그 배우가 누군지 모른다면 거꾸로 납치하기가 좀 수월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뭐 천만 배우다, 아직도 현역 중에 최고의 배우다, 이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환호하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납치를 한다. 그 빌런들이 못 알아보지를 않거든요. 오히려 알고 접근해와요. 뭐 악수 한번 합시다, 뭐 이런 연기 좀 보여주세요, 목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그리고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말이죠, 사람의 마음을 은근히 막 긁어 놓는 거거든요. 그런 영화에서의 장면이 시도됐던 게 진짜로 놀라운 장면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비현실적인 장면을 연출을 하면서 관객한테 어떤 일정한 메시지를 이제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게 퍼니 게임이었다는 겁니다. 미하일 하네케 감독의 퍼니 게임 보면은 빌런들이 등장하잖아요. 두 명의 빌런, 젊은 친구 둘이 갑자기 막 집에 침입을 하잖아요. 마치 그냥 주변에 다니던 이웃인 것처럼. 그러고는 파멸로 이끌죠. 관객의 예상을 막 넘나들죠. 이 사람들이 이런 전통적인 영화의 내러티브 안에서는 이게 이렇게 되고, 약간 인과응보적인 성격도, 그러니까 인과응보적인 그런 결말로도 좀 영화가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약간 복수의 플롯도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그래도 처리는 되겠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첫 만남에서 약간 그런 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빌런들 띵 나와가지고 응? 이제부터 해도 너무한 장면들이 연출되겠구나. 우리 황정민 배우 고생하겠구만. 이런 생각.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은 중간중간에 스스로도 추리를 하게 되고 연상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좀 많잖아요. 이런 장면들이 연출이 될 것이다. 기대에 부합되기도 하고 기대에 어긋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한편으로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은 완전히 밀도 있게 이렇게 막 정말 스릴러적인 그런 요소들로 그냥 버무리면서 정말로 진짜 밀도 있게 이렇게 막 이어져 나간다기보다는 어떤 퍼니 게임적인 상황, 그 다음에 이제 황정민 배우라는 그 배우를 납치한 그런 인질극이라는 그 희소성, 이런 게 좀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뭔 일이다냐 이런 거, 이게 뭔 일이요 이런 거. 예전에 봤던 그런 것도 있었죠. 이게 사실은 그렇게 뭐 영화는 영화라고 말하긴 그런데 김봉남 살인사건의 결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영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어떤 그것도 일종의 이제 감금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감금.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뭐 잡혀가지고 이제 인질이 되고 이건 아닌데 어떤 갇혀져 지내는 사람의 어떤 내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러니까 아주 제한된 환경, 내가 당장에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제한된 환경에서 어떻게 이 현실을 극복할 것인가, 막 이런 측면에서 약간 극단적으로는 김봉남 살인 사건의 전말도 좀 생각이 나죠. 네, 닭 울음소리, 네, 신명나는 닭 울음소리 들리고요. 아침의 풍부를 반겨주는 새벽닭의 울음소리. 지금 몇 시인가요? 지금 나온 지 한 20여 분 되고요. 6시 38분이네요. 땅은 좀 얼어 있고요. 네, 마이너스 4도 정도 되니까 이렇게 돌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황정민이 기지를 발휘하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빌런들도 그런 걸 또 눈치를 채죠. 또 같이 극중에서 황정민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별 생각 없이 보긴 했는데요, 자신이 잘 안다. 네? 형사도 해봤고 검사도 해봤고 변호사도 해봤다. 역할 중에서 형사, 변호사, 검사 다 해봤다는 거죠. 형사는 어디서 해봤습니까? 그러면 풍부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형사, 황정민이 담당했던 형사 하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으로 베테랑이죠. 베테랑, 류승환 감독의 베테랑.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기억에 남죠. 베테랑에서 그 상대 역이 누구였습니까? 유아인 배우. 둘 다 연기가 엄청났죠. 특히 유아인 배우도 거기서 베테랑에서의 악역, 그 재벌 2세 그 역할, 정말로 악랄한 어린 아이한테까지 마술을 뻗치는 그런 사이코패스 역할로 대단히 좋은 연기를 보여줬고요. 황경민 배우 말할 것도 없죠. 이 사람은 형사다, 약간 이런 느낌. 그 다음에 형사로도 많이 출연했어요. 그 전에 부당거래 있었지 않습니까? 부당거래는 유승범 배우하고 같이 나왔었죠. 유승범이 검사로 나오고, 그렇죠? 황경민이 형사로 나오고요.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로 나온 건 어디서 나왔었죠? 변호사로 나온 적도 있어요. 황경민 배우가 출연한 영화를 많이 보지 않았다면 변호사는 의외로 또 모를 수도 있는데, 어디서 나왔느냐? 바람난 가족, 후덜덜. 일전의 풍부가 보통의 다른 공포 영화들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어떤 상황 설정을 보여주는 영화다. 공포 영화보다 더 공포스러운 그런 영화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바람난 가족. 임상수 감독의 영화죠. 임상수 감독도 엄청난 감독이에요. 요즘에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 하면은 봉준호 하고, 전통의 강호 박찬욱 감독, 그 다음 김지훈 감독, 그 다음에 또 이창동 감독, 이런 화려한 라인업이 화려하죠. 이런 감독들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상수 감독의 그 연출력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감독이 다루는 영화의 깊이는 또 새로운 어떤 단계예요. 그 감독은 첫 출발부터 좀 그랬던 것 같은데요. 한여 감독 했었죠. 그 다음에 돈의 맛,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고전에 2000년대 초반쯤에 또 엄청난 작품 하나 했었죠. 뭡니까? 정치 영화 하나 만들었죠. 그때 그 사람들이라고, 그 12.6 그 당시 사건을 그날의 현장으로 돌아가가지고 좀 거기에 대한 이제 시선을, 또 새로운 시선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 최근엔 남산의 부장들 해가지고 이병헌, 곽도원 이런 배우들이 이제 출연한 영화가 있었고요. 그 전에 2000년대 초반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그 사람들, 배우가 한석규 배우, 그 다음에 백윤식 배우. 백윤식이 그 김재규 역할로 나왔고요. 한석규가 그 부하로 나왔었죠. 그러면서 그 궁정동 안가에서 일어나는 그날의 이제 그 상황을 영화적인 독특한 이제 감성으로, 독특한 시선으로 이제 처리를 했던 그 작품이 생각나고요. 그러니까 임상수 감독이 그런 감독이거든요. 본인의 그 연출력보다는 아직은 좀 저평가받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주식으로 따지면 더 많이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는
그런 영화들을 만들어내는 감독.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바람난 가족이라고 2000년대 중반쯤에 나옵니다. 그때의 주연이죠. 홍정민 배우. 변호사로 나와요. 정말 끔찍한 현실을 다루는 영화예요. 예. 그거를 영화를 직접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통스러운 영화예요. 예. 그래도 한번 봐야 될 영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기서 변호사로 이제 출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검사로는 또 어딥니까? 검사로 홍정민 배우 있잖아요. 검사 외전. 예. 딱 까놓고 나오죠. 검사 외전에 나왔었죠. 그때도 누구랑 나왔나? 강동원 배우. 강동원. 둘이서 막 호흡을 맞췄죠. 검사가 이제 교도소에 수감이 되잖아요. 네. 어떤 누명을 쓰고 이제 수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도소 안에서 한 친구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게 강동원인데 사기꾼이죠. 네. 사기 레벨이 엄청 높은 만렙인 이제 사기꾼 역할.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이야기, 어떻게 이걸 극복하고 어떻게 여기서 이제 나가게 되고 막 이런 노력들. 그러니까 다양했죠. 근데 그것뿐입니까? 예? 형사, 검사, 변호사만 해봤어요. 건달 역할도 많이 했잖아요. 건달. 대표적인 건달 역할. 남자가 사랑할 때. 남자가 사랑할 때에서 임수정 배우하고 같이 나왔죠. 아, 잠깐만요. 임수정 배우가 아니네요. 남자가 사랑할 때. 그만 생각해보니까. 임수정 배우가 아니고 그 배우 이름이 뭐죠? 배우 이름이 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축구 선수하고 결혼한 배우. 여배우죠, 당연히. 축구 선수와 결혼한 배우. 아, 누구지? 하여튼 간에 계속 임수정 배우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불현듯 그렇지가 않다. 딱 내리를 스치는 그 느낌. 방송 중에 생각이 나면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 뭐죠? 부세어라 금승아. 부세어라 금승아에 나왔던 배우인데 예전에 또 뭐죠? 그 힐링캠프에 이경규하고 개그맨 이경규 개그맨하고 같이 나왔던, 같이 MC로 나왔던 그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그 장면들 어디에 출연했는지는 기억이 나는데 딱 이름 자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주변 인물들은 다 기억나는데요. 약간 알코올성 치매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네. 이경규, 김재동, 그 다음에 이 배우. 남자가 사랑할 때라는 영화도 정말로 볼만해요. 그러니까 연기거든요, 연기. 황정민이 이끌어가는 그
어떤 영화의 어떤 구도, 그 분위기, 배우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걸 많이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인질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네? 배우가 자기 자신 배우로서의 연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제 많은 걸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어떤 작품에 출연을 했었지, 이 생각부터 이제 하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흥미로웠어요. 네. 왜냐하면 배우가 배우 자신을 연기를 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이 있겠구나, 이런 장면들이 연출되겠구나 예상을 하면서 보는데 예상이 빗나가기도 하고, 이게 하나의 재미 요소거든요. 그래서 딱 영화는 영화다 할 만큼 좀 재미나게 볼 수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들의 연기가 좋아요. 이것도 보면요, 중간에 박성웅 배우도 나오는데요, 또 재미진 연기 하거든요. 그 안에서 약간 옛날에 신세계 구도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갈 때 가더라도 담배 하나 정도 괜찮잖아, 이런 거. 그랬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한번 인질 이거 찾아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딱 항상 새로운 영화들이 막 공개되고 이러면 한 번씩 보고 싶잖아요. 의외의 또 발견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마치 딱 우리 오프라인 서점을 방문을 해가지고 딱 그거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어떤 책을 사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고, 서점을요, 가서 보는 거예요. 가서 그 재미가 또 쏠쏠하거든요. 가서 이제 요즘에 어떤 책들 나왔지, 여기 씩 넘겨보면서. 물론 그걸 온라인으로 해도 됩니다. 온라인 서점은 넘겨봐도 되는데, 온라인 서점은 일종의 알고리즘이 작용하잖아요. 그렇죠? 그 알고리즘의 추천에 의해서 이렇게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오프라인 서점은 오프라인 서점도 일종의 알고리즘이 있나요? 그 개인의 인식 차원의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겠네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보게 될 테니까요. 그게 더 강력한 알고리즘이네요. 그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알고리즘이든지 간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래도 오프라인으로 가면은 좀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책도 한 번씩 집어보면서 한번 그 책 한번 열어보고 차례 머릿말 이런 것도 보고,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졌지, 어떤 그림들이 들어있지, 막 이런 거 한 번씩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겁니다. 그것처럼 마치 넷플릭스에서도 한번 착착 넘겨보는 거죠. 물론 알고리즘 적용됐겠죠. 그것도 취향 저격 이러면서 당신의 취향에 맞는 영화들을 골라봤어요, 막 이러면서 착착착 돌려보는데요. 약간은 내 취향하고 좀 그러니까 우리가 책도요,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많이 읽겠지만 한 번씩은 이거
뭔가 새로운 분야다, 나하고 관계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야의 책을 하나를 집어들면, 예를 들어서 풍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좀 관계가 멀다고 할 수 있는 분야가 뭐냐, 요리. 제가 요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예가 깊지가 않거든요.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그게 깊이가 있죠. 먹는 거니까. 근데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뭘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은 별로 안 했는데요. 그런데 예전에 일본을 갔을 때 말이죠, 일본도 막 다양한 책들이 막 준비가 돼 있잖아요. 서점을 주로 좀 많이 다녔었는데요, 그때도. 일본 서점이요. 들어가면 막 이라시아이 마세 이러면서 인사하잖아요. 그리고 책을 쭉 둘러보는데, 일본도 어떻게 보면 어떤 다양한 분야의 막 오타쿠들 많고, 그쵸? 분야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분야마다 심도 있는 책들이 많거든요. 제 눈에 띈 게, 저 같은 경우는 요리하고도 좀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낚시하고도 거리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집어들고 요거 좀 흥미롭다 해가지고 구입을 하게 된 책이, 낚시해서 그 물고기들을 잡아서 물고기로 요리를 하는 방법들 이런 책이었어요. 그때 봤던 책이, 낚시를 해서 갓 잡아가지고, 예, 그 물고기를 가지고 뭐 회를 뭐 해먹든 뭐를 해먹든, 예, 약간 그런 소개가 나와 있는, 컬러로 되어 있는 책. 거기에 이제 눈길이 딱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보는 거죠. 아, 물고기 요리 이런 식으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어떤 분야를 경험한다는 거는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자신의 취향이 처음부터 딱 정해져 가지고, 아, 난 이걸 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 다양한 경험부터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어른이든 아이든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에 있어서는요. 아주 어린 친구들 막, 태어나서부터 3살, 4살, 5살, 그때도 확인을 하겠지만, 나이를 많이 먹고, 예, 되게 60대, 70대 막, 이렇게 지나도 그때 또 발견되는 그런 자신의 이제 새로운 성향들이 있을 거예요. 성향 자체가 조금씩 또 달라지기도 하고요. 좀 더 막 정교화되기도 하고, 구체화되기도 하고, 내가 안 해봤던 이걸 원래는 하고 싶었는데 막 이런 생각들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한번 닦아주고. 아, 걷다 보니까 생각났네요. 걷다 보니까 생각났어요. 남자가 사랑할 때. 남자가 사랑할 때 나왔던 배우, 한혜진 배우죠. 한혜진이라는 배우. 축구선수 기성용 선수하고 결혼했죠. 네,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었네요. 홍경민 배우가 건달로 출연했던 영화에서 한혜진 배우와 그렇게 호흡을 맞췄었죠. 네, 그게 생각이 나고요. 자, 오늘도
벌써 7시가 됐네요. 하늘이 아직 좀 깜깜한데요. 그래서 저쪽에 이제 빛이 살짝 비치네요. 자, 이렇게 살짝 햇빛이 스며듭니다. 토요일 오늘 하루 조금 추운 날씨가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항상 건강에 좀 유의하고 활기차게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토요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일요일인 내일도 어김없이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